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학생들 위주로 시위를 했는데 단순히 이제 뭐 호원철폐, 직선제 개헌 이것만 주장한 게 아니었죠. 9.5에 미군 철수, 양기 꼬홈이 있었죠. 이런 건 누가 주장하나요?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조사가 들어갔겠죠. 그 대공분실에서 공산주의 혐의로 조사받던 박종철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죠. 책상을 툭 쳤더니 죽었다. 머리를 툭 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래요. 그들에게 전두환은 단독으로 상대할 수 없는 대마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들이 서로 견해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간첩이라도 뭐 상관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공산주의자건 간첩이건 간에 반전두환의 기치 아래 다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였다. 전두환은 스스로 나는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존 헌법을 지키겠다는 건 뭔가요? 단임제죠.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그래요. 한국 입장에서는 호원을 한 뒤 산업화를 지속하며 번영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이롭지만 반전두환 세력은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와 전두환 시기는 뭔가요? 한국 국민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수천 년 만에 찾아온 한국의 번영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 정치를 통해서 집권을 원하는 정치인들 혹은 또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인이 안 되겠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면 어떤가요? 수천 년 만에 살아온 번영기니까 큰 기회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의 당면한 과제도 그러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번영기가 끝나갈 무렵쯤 민주정치를 실현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죠. 그러면 현 시대에 있는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적거나 많이 완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청년 취업 문제도 그러하고 출산율 문제도 그러하고 훨씬 좋은 국가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질 좋은 국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이제 전두환은 무리하게 그러진 않았죠. 내가 계속 뭐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죠. 계엄 선포해서 진압해버릴 수도 있고 뭐 더 연장할 수도 있죠. 개헌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명삼과 김대중과 같은 야당 정치인들과 신민당 지지자들, 반전두환계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며 나섰다. 그렇죠. 용인할 수 없다. 그걸로는 안 된다.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섰죠. 그런데 여기에는 확실히 이상한 점이 있다. 본래 민주당계 정당은 1948년 이후 의원 내각제를 선호했고 1960년 집권했을 때도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다. 그렇죠. 원래 민주당계 정당은 의원 내각제를 선호하고 당론이 의원 내각제 실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죠. 대통령 직선제는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선호한 정치제도이지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선호한 정치제도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래요.
우리 민주당계는 선호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김대중, 김영삼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바뀐 거죠, 사실은. 뭐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정치제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상 노태우와 같은 여당의 대표 정치인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과 같은 야당의 대표 정치인들이 모여 개헌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시위하는 도중에도. 노태우는 민주당이 선호하는 의원 내각제를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이 강력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둘 다 나와도 한 명 된다 생각한 거죠. 거리에 반전두환 세력이 넘치니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면 무조건 김영삼이 당선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요. 둘이 동시에 선거에 나가더라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어야 되죠. 욕심은 안 부릴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의원 내각제를 실시해서 그래요. 다수당이 돼서 그 뒤에 이제 뭐 총리를 할 때 뭐 경선을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총리를 나눠서 하든가. 근데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또 김영삼계나 김대중계나 마치 이거 잘못하면 지는데 무언 내각제가 낫죠. 권력을 나눌 수도 있고 내각을. 근데 자기들이 이긴다 생각한 거예요. 둘이 다 나서더라도. 아마도 그들은 80% 이상의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실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 1961년 이후 민주당계 정당은 군사정부계 정당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고 대부분 대패했다. 일단 뭐 1961년부터 보라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 대패했지. 경우에 따라 대패했지. 대패한 경우도 많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거리에 사람이 나오니까 이번은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역사를 알 줄 아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쭉 살펴봤지만 1948년 이후에 민주당계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둘만 보면 부통령 선거에서 한번 여당이 분열해서 별로 진 적이 있죠. 근데 부통령 아무 실권이 없잖아요. 별 중요한 선거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중요한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계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절반 이상은 대패했고 한국인들이 그 역사를 알 줄 아는 거예요. 4.19를 엄청나게 띄우잖아요. 마치 민주당이 당시 이제 이승만의 정당, 자유당과 호적수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사기 정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대패했다는 거예요. 취소할 정도의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었고. 근데 마치 호적수인 것처럼 가르치죠. 부정선거 안 했으면 이겼을 건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60년 이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대표하는 경우도 흔했고.
그런 사실을 알면 또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한번 집권해 보려고 민주당 계열이 의원내각제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대중, 김영삼은 무조건 자기들이 된다. 뭐 둘러와도 상관없다. 그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한 30%만 돼도 인구가 4천만 정도 되면 한 1,000만이잖아요. 거리에 100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거리에 사람이 넘쳐난다 해서.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중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 전두환 세력은 결집했다. 반전두환 세력은 결집했다. 시위하다가 이제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사고죠. 6월 10일 민주헌법 정치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며 시위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는 거죠. 민주헌법 정치국민운동본부는 1987년 박종절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결성된 시민제약, 종교, 노동, 학생들이 연합체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며 6월 항쟁을 주도한 민주화 운동 조직이다. 그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들이 힘을 합친 거죠. 대표 인사로는 김대중, 김영삼, 문익환, 김수환, 백기환 등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요. 이후에는 학생회에도 점심시간과 퇴근 후 직장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별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직장인들의 정체는 야당 지지자들이다. 당시 시위대에 참여했던 직장인들을 넥타이 부대라고 불렀다. 그래요. 6월 26일 전국적으로 15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며 항쟁은 절정에 달했다. 시위 내지 폭동은 화염병도 던지고 그랬겠죠. 분위기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월 29일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발표했다. 그렇죠. 이제 이건 노태우가 결정할 문제죠. 호언을 주장한 건 뭔가요? 전두환이 대통령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언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죠. 그거는 이제 노태우가 거의 100% 되잖아요. 노태우가 그걸 수용하느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노태우 역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맡겼죠.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의원 내각제하건 대통령 직선제하건 네 문제니까. 후계자로 정해진 상태고. 노태우 역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 뭐 민주정치 해보자 한번. 수용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생각하면 수용을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무조건 지는데 노태우가 왜 수용을 해요?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쭉 보겠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 군사정부만 보더라도. 또 중요한 게 뭔가요? 직접 선거 볼 거 아니에요. 직접 선거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를 날조해서 막 생각하면 안 된다. 엉터리 지식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은 자유지만 직접 선거에서 누가 이겼나요? 민주당한테 압승했잖아요. 1대1로 붙어도 상관없고 쉽게 얘기해서 노태우 입장에서는 뭐 두 명이 동시에 나와도 더 좋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김대중과 김영삼은 거리에 사람이 넘치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생각했지만 노태우는 뭐 쭉 그동안 선거 결과 또 직전 선거 결과 보니까 할만하네. 내가 이기겠는데 하고 나간 거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누가 맞는 생각을 한 것 같나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절대 진다 생각하면 수용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노태우가. 그 사람들은 날조로 하잖아요. 그 군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우리가 투쟁으로 성취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구자 정부도 전두환도 물러나잖아요. 아, 이제 군이 우리 소임 다 했다, 이제 민주정치를 한번 실시해보자, 서로 간에 다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대선했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투쟁해서 우리가 얻어낸 거다, 그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노태우도. 거짓말 하는 게 아닌데. 그래요. 그런 것이고, 노태우가 수용을 했다. 직선제 수용은 노태우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전두환은 4월에 호언을 통해 자신이 물러날 것임을 밝혔다. 그렇지만 자기가 대통령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노태우한테 맡겼겠죠. 노태우는 호언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노태우도 수용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헌법을 고수하건 의원 내각제를 선택하건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하건 그것은 오로지 노태우의 몫이지 전두환이 간섭할 바는 아니다. 노태우 입장에서는 기존의 헌법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했지만 반전두환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 그럼 선거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자신 있으니까 선택을 한 거죠. 군 전체가 소임을 다했으니 민주정치를 실시하자는 묵시적 합의가 군 내부에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노태우는 자기가 이긴다 생각하고. 7월 여야가 기업 협상에 착수했고 1987년 10월 12일 개정안이 통과했다. 그래요. 직선제 그래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93.1%로 새 헌법이 확정되었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고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를 새로 설치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된 거죠. 11월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전두환의 계승자인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 그렇죠. 노태우는 12.12 군사혁명을 전두환과 함께 일으킨 자이며 전두환과 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일으킨 이이명. 노태우와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이다. 둘이 친한 친구죠. 1987년 6월 시위 직후 김영삼,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래요. 이제 김영삼, 김대중은 이제 정당을 창당했다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통일민주당 창당 목적에는 전두환의 호언 조치에 대한 반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스스로 반전두환 세력임을 밝히고 있다. 그래요. 창당 목적에 전두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반전두환 세력임을 자처하는 거죠. 아니 뭐 사실이었고 뭐. 당시 당 총재는 김영삼이었다. 총재는 김영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김대중은 1987년 7월 9일에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다. 그래요. 이제 서로 합의하면서 특별사면 및 복권시켜줬죠. 김영삼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직선제 하기로, 민주화 정치하기로 했는데 김대중을 굳이 군사정부가 사면 안 시켜줄 이유도 없잖아요. 둘이 동시에 나오면 좋고. 그런데 둘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뭐 군사정부가 어떤 생각을 했건 간에. 1980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198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때 체포된 적이 있었죠. 1980년 5월 17일 체포하는 바람에 5월 18일 광주 사태가 발생한 거죠. 통일민주당 내 김영삼과 김대중의 권력투쟁이 전개되었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김대중과 김영삼이 사실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알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정선 결과를 보면 노태우는 또 할만하다 생각했지만 또 세상 일이란 건 알 수 없으니까 아무리 민정당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또 결과는 또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김영삼과 김대중이 잘못 선택한 거죠. 의원 내각제 할래? 할 때 하자 했어야 되는 거죠. 김영삼과 김대중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막강하다 생각하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주당계의 수고는 의원 내각제 실시였죠. 그걸 저버린 거죠. 정치활동이 재개된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의 미창당지였고 36개를 동교동계라고 불리는 김대중의 인사가 결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김영삼에게 요구했다. 통일민주당을 창당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 36개 정도의 지구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면 되죠. 그걸 다 내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합의하는 도중에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자며 20개는 동교동에서 16개는 내가 맡겠다라고 역제안했지만 김대중은 거절했다. 둘이서 당을 만들었으니까 통일민주당. 나눠 먹게 하자. 20개는 동교동한테 줄게. 내가 16개만 할 테니까 우리 경선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또 거절했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제안한 거를 36개 다 달라고 하는 거는 김영삼은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대신 20개를 줄게.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그냥 경선으로 선출하자. 근데 김대중은 또 거절했다는 거죠. 세력이 부족하다 생각한 거죠. 늦게 정치활동 시작한 것도 있고. 1987년 10월 29일 통일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김영삼을 제13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김대중과 동교동계는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였고 1987년 11월 12일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창당과 동시에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동시에 대통령 선거로 나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나가도 이긴다 생각한 거죠. 민주당계 분열은 누구의 책임일까? 상거래에는 상도덕이라고 불리는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윤리가 있다. 권력 투쟁에서 투쟁도덕이라고 불리는 관습적 윤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개에도 뭐 다 윤리가 있겠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투쟁도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직권을 하고 싶죠. 근데 투쟁도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쁜 놈이 되잖아요. 당시 투쟁도덕을 어긴 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당시의 정치인이 아니면 투쟁도덕을 알기는 어렵다. 그 당시 투쟁도덕이 뭐였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현 시대 사람이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으니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거를 쓰니는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AI에게 물어봤어요. AI 답은 이러하다.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똑같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못 믿겠으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니카, 챗GPT죠. 좀 다 엇갈려요. 만장일치가 안 돼요. 민주당계 분열과 관련하여 투쟁도덕을 어긴 인물로 김영삼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쓰겠죠. 김영삼은 김대중과의 권력투쟁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동교동계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경선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신뢰를 저버리고 분열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경선을 제시한 거를 잘못한 일로 보는 거죠. 왜 합의를 안 하냐. 모니카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은 자신과 동교동계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영삼의 태도는 결국 두 진영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김영삼이 투쟁도덕을 어긴 인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니카는 김영삼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엇갈린다 했잖아요. 재민이 구글이죠. 만약 투쟁 도덕을 어긴 이를 결과적으로 민주화 세력의 분열을 행동으로 실행하여 노태우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본다면 김대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약간 서로가 약간씩 기준이 달라요.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시점에서 탈당과 신당 창당이라는 극단적인 분열 행위를 실행하여 후보 단일화 자체를 무산시킨 직접적인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단일화의 책임은 김대중에게 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재민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는 민주화 세력의 승리라는 최대 목표를 최종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때문이다. 한 개를 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다 만장일치였으면 한 개를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AI가 있죠. 코필롯이 있죠. 이유 왜 김대중인가? 똑같은 질문을 했죠. 경선 거부와 탈당. 이거 탈당 재민이도 얘기했죠. 탈당이 문제다. 그래요. 왜 탈당까지 하느냐? 정권 교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 말이죠. 정권 교체 실패의 원인 제고 김대중의 독자 출마는 야권을 분열 초래했고 노태우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당시 많은 시민사회와 민주화 세력은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를 기대했으며 이게 될 저번의 행보는 정치적 책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경선 거부와 탈당은 잘못된 것이다. 투쟁 도덕의 관점에서 본 책임. 투쟁 도덕은 공동의 민주화 목표를 위해 내부 경쟁을 자제하고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는 암묵적 윤리였습니다. 그 당시 투쟁 도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대중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이 도덕적 기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필로과 재민이는 김대중 때문이다. 모니카는 김영삼 때문이다. 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모니카, 재민이, 코필롯은 현 시대 가장 널리 사용되는 AI이다. 맞죠? 모니카는 김영삼 때문이라고 하고 재민이와 코필롯은 김대중 때문이라고 한다. 만장일치가 안 돼서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AI 다수결에 따르면 김대중 잘못이다. 셋 중에 둘이 잘못을 했으니까 다수결로 따지면 김대중 잘못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각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13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럼 김대중과 김영삼의 뜻대로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알죠? 한국인들이야 뭐. 노태우가 820만 표, 이등인 김영삼 630만 표, 28%. 8%는 앞섰죠. 앞서했어요, 노태우가. 3등 김대중 600만 표. 김영삼하고 비슷하죠. 김종필도 한 180만 표 얻었죠. 그래요, 뭐 압승했어요. 김영삼, 김대중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이긴다 생각했지만 결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압승한 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민정당 후보는 2등 후보인 김영삼보다 8%가 많은 표를 얻어 압승했다. 절대 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둘 다 나와도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2등인 김영삼은 노태우에게 대표할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았다. 대표했잖아요. 뭐. 820만 표대 630만 표인데 대표한 거지 뭐. 김영삼과 김대중의 표를 합하면 노태우의 표보다 많으니 민주당계 혹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승리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아니 봐라 뭐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이긴 거다. 민주당계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이긴 거다. 이거 두 개 합쳐봐라. 1200만 표이지 않느냐. 김종필계와 노태우계를 합치면 1000만 표니까 민주당계가 이긴 거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표 더해가지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표를 합하면 노태우의 표보다 많으니 민주당 격은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분석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선거는 근대 국가 수립 세력 때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구도로 치러진 선거가 아니다. 한국 선거 역사상 최초로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치러진 선거이다. 이 선거는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치러진 선거다. 봐라, 김대중이 막 83%씩 89%씩 얻었다. 전북 전남에서. 광주에서 94% 얻고, 김영삼은 김대중보다 못하지만 부산에서 한 53% 얻고, 뭐 경남에서 50% 있고, 지역에서 대승했다. 노태우도 마찬가지죠. 대구에서 대승하고, 강원 충북에서 대승하고, 경북에서 대승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치렀다. 그러면 그 전 선거를 보라는 거예요. 호남에서 한 90% 넣었잖아요. 근데 김영삼이 나왔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전북 전남에서 누가 승리했나요? 직전 선거에서 민정당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호남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김대중이 안 나오는데 그 김영삼을 찍냐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예요. 경남 경북을 보라는 거예요. 부산까지 해서. 만약에 김대중이 나왔어요. 김영삼이 안 나오고. 그러면 경남, 경북, 부산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김대중을 찍냐는 거예요.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인 노태우를 찍지.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지역주의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들이 자기 지역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 선거는 예전과 같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붙었다. 노태우는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한국 역사적으로 필승의 공식이었으니까. 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민주당이 잘 나가는 정당이었다. 능히 호족수였다. 이때 압승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경우 어디 있었어요? 한국 역사에서. 그 전 선거에서 40년 동안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전 선거인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민정당은 민주당 계열인 신한민주당이 다 이겼다.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지역들 모두 민정당 지지 지역이었단 말이다. 만일 김영삼이 단일 후보로 나왔다면 호남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김영삼에게 투표했을 것 같은가. 김대중이 단일 후보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김대중이 단일 후보로 나왔다면 경상도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김대중에게 투표했을 것 같은가. 과거의 사례를 분석해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 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구도로 선거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노태우는 승리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늘 승리해왔다는 거예요. 그 구도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왜 노태우가 질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거리에 사람이 많이 나왔으니까 딱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지지자들이죠. 뭐 딴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1946년 10월 선거 이후 근대국가 수립 세력 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구도 5회 선거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정당이 전승했고 늘 전승해왔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압승했기 때문이다. 압승한 경우도 많았고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좀 역사를 좀 알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즉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 분열되어 패했다고 하여 민주당 인사들은 아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때 우리가 분열 안 했으면 이겼는데 그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낸 거죠.
아니 역사에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냐 그거죠. 노태우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이 시점에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거가 한국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죠. 그전 선거에 전혀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거가 사실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지역주의 선거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왜 이 시점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그전 선거만 봐도 안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건 거죠. 이제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런 게 이제 전문적인 거예요. 왜 하필 1987년부터 시작했는가? 아니 김대중은 1967년부터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거를 자기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시작했느냐? 그때 민주공화당이 너무 압승하니까 호남에서 자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나타나다가 20년 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광주 사태 때문에 나타났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지잖아요. 81년, 85년 선거에서 민정당이 다 이겼잖아요. 그것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왜 하필 87년에 나타났느냐. 그런 걸 푸는 건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